MBTI 유형도 바뀔 수가 있나요? MBTI 상담을 해오면서 이 질문을 과장 좀 보태서 2만 번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MBTI 검사를 할 때마다 결과 유형이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MBTI 유형은 정말 웬만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심리 유형론은 사람에게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심리적 특성의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윙크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왼쪽으로 하셨나요? 나의 안면 근육이 무의식적으로 어느 한쪽을 움직였죠. MBTI 선호지표도 같습니다. 내가 다수의 사람들을 만날 때 에너지를 얻는지,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더 에너지를 얻는지도 사람마다 더 선호하는 한쪽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4가지 선호지표로 분류하여 성격 유형을 만든 것이 MBTI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만났을 때 에너지를 얻고 능동적으로 나에 대해 표현하는 것이 타고난 외향형이라고 해볼게요. 의도치 않게 어떤 사람에게 크게 배신을 당한 경험을 겪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당장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집에만 있는 시간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다고 내가 정적이고 침착하며 나를 표현하기보단 보유하는 성향이 더 타고난 내향형으로 바뀐 걸까요? 잠시 내적 활동을 추구하게 된, 다시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에게서 에너지를 얻는 외향형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세월이 흐르더라도 이 선호 기질이라는 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개인은 기질,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가지고 나온 본래 특성을 가지고 있고, MBTI 관점에서는 그 기질이 선호지표상 특정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질의 분포 방향에 따라 나의 선호도가 정해지고 고유한 나의 MBTI 유형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어요. 수많은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들이 성격은 바뀐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간은 다양한 사회적 경험으로 인해 3개월에 한 번씩은 성격이 바뀐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그 말도 전부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칼 융이 말하는 타고난 성격은 기질에 가깝습니다. 영어로는 퍼스널리티에 가깝고요. 한편 우리가 사회적 경험과 다양한 자극에 의해 바뀌는 성격은 캐릭터에 가깝습니다. 퍼스널리티는 선천적인 성격이자 좋고 나쁨이 없는 기질의 범주를 의미한다면, 그런 기질이 외부로 표현되는 방식, 후천적인 성격의 종목, 즉 인격이나 성품, 성숙도를 포함한 것을 캐릭터라고 볼 수 있어요. 선천적인 성격은 바뀌지 않지만 성품은 바뀐다 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INFP의 선호도를 타고난 건 변하지 않지만 보다 창의적인 나의 장점을 잘 발달시키고 현명하기까지 한 INFP가 되는 건 나의 후천적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도 한때 MBTI가 잠깐 바뀌었다 돌아온 적이 있는데요. 저는 P 유형이에요. 누가 봐도 인식형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저도 취업 준비로 바쁘게 살던 때 MBTI 검사를 했었는데 J가 나오더라고요. 저에게도 계획도 하고 나름 추진도 잘하는 스스로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진짜 J로 바뀌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잠시 J이고 싶었던, 여전히 인식의 선호도가 뚜렷한 P 유형이었어요. 잠깐 J가 나왔다고 해서 저의 선호 근간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죠. P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J만큼이나 뚜렷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유연하고 임기응변도 강한 저의 장점에 포커싱을 두게 됐습니다. 배우와 가수 같은 유명인, 연예인들이 특히나 MBTI 유형이 많이 바뀌죠. 배우 수진님은 드라마 안나를 촬영할 때 INFJ 유형이 나왔고, 원래는 INFP였는데 ITFP도 나왔다가 지금은 ETB 나왔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배우들은 작품에 제대로 임하려면 내가 마치 그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몰두하곤 하죠. 말 그대로 그 캐릭터가 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작품이 끝나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편 10대 때부터 데뷔를 하는 아이돌들도 같은 맥락이에요. 워낙 팬들이 궁금해하고 MBTI가 핫하다 보니 이들의 MBTI 검사 결과도 모두에게 노출되죠. 이들은 자신의 기질, 즉 유전적으로 타고난 성격에 대해 오롯이 탐구하기 전에 이미 대중에게 사랑받아야만 하는 특정한 성격들, 즉 페르소나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그들에게 더 강력하기 때문에 진정한 퍼스널리티로서의 MBTI 유형을 스스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돌들이 MBTI 검사를 할 때마다 결과가
지수가 바뀌거나 정반대로까지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처럼 MBTI를 무의식적으로 캐릭터로 받아들이고 검사를 하게 되면 유형이 시시때때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유형, 되어야만 하는 유형, 지금 환경에 적합한 유형을 취하고 MBTI 결과값으로 체크하기 때문이죠. 그 모습이 가짜라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 또한 여러분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캐릭터이자 아이덴티티입니다. 다만 고유한 나의 성향을 알아보는 진짜 MBTI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극히 드문 경우 MBTI 유형이 바뀌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페르소나를 유독 강력하게 장착하게 된 경우입니다. 꼭 배우라는 직업이 아니어도 서비스직 종사자거나 나의 성향과 맞지 않는 조직에 있거나 유독 나와 다른 성향의 원가족에서 자랐거나 한 경우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른 유형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내 모습인지는 스스로 알아가는 여정으로 삼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진짜 나의 유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조금 더디더라도 내가 자라온 배경이나 과거 경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타고나기를 중간범위형 인간인 경우예요. MBTI 정식 검사를 해보면 선호 분명도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명도 지수가 높다면 그만큼 선호 경향이 뚜렷한 것이고 지수가 낮다면 그만큼 양쪽 다 밸런스 있게 갖춘 성향이에요. 따라서 지수가 매우 낮은 경우 나의 타고난 기질의 범주가 양쪽 다 걸쳐있기 때문에 검사를 할 때마다 환경에 조금만 영향을 받게 되더라도 결과 유형이 자주 바뀌게 됩니다. 이 또한 정답을 바로 내리기보다는 검사 결과와 더불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주변에서 생각하는 나의 모습까지 탐구하여 진짜 나의 유형을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극히 드문 경우로 진짜 나의 MBTI 유형이 바뀐 경우입니다. 살면서 의도치 않게 겪은 트라우마나 극단적인 경험으로 인해 어느 정도 선호하는 성향 자체가 기질적으로 바뀌는 경우인데요. 왼쪽으로 윙크하던 내가 갑자기 왼쪽 눈에 병이 생겨서 그때부터 오른쪽으로 윙크를 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편해지겠죠. 꼭 부정적인 삶의 경험뿐 아니라 과거의 성취나 치유와 같은 긍정적인 경험도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과거의 나의 유형과는 다르지만 지금의 모습 자체가 내 모습이 맞고 일관되게 해당 유형이 나온다면 그 자체로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MBTI는 정말 웬만해서는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예외 사항에 한해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MBTI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 탐색의 꿀 같은 여정이 펼쳐지실 거예요. 물론 MBTI가 우리의 선천적 기질 전부를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 기질의 일부를 선호지표를 통해 이분법으로 나누어 유형화하고 점수화한 것이죠. 다만 이렇게 알게 된 우리의 MBTI 유형은 비로소 편안한 나 자신, 가장 자연스럽고 우아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마주하게 하는 극강의 긍정적인 효능을 발휘합니다. 당신만의 고유하고 견고한 세계를 만들어 가세요. 이는 특정 유형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닌 모두가 이룰 수 있는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저는 또 유익한 MBTI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